이제 3교시입니다. 2교시까지 제가 강조했던 게 12가지 중에 7가지 모델링까지 제가 마치고 보편성부터 3교시에 진행한다고 말씀드렸고, 이제 3교시입니다. 모델링을 좀 더 이야기하고 마친다면, 치료자는 그 내담자의 좋은 모델이 될 수 있죠. 그럼 집단 상담자는 집단 그 참여자들의 모델이 될 수 있는 거죠. 또 있습니다. 집단 구성원들 가운데 서로 이제 모델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집단 상담에서 기대할 수 있는 것은, 그런 분위기가 조성이 되면 말수가 적고 조용한 사람도 이게 다른 사람의 변화를 보고 대리학습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수가 적고 조용한 사람은 자신의 문제를 이야기하지 않아요. 소극적이니까. 근데 다른 사람이 자기처럼 그런 단점이나 약점을 갖고 있는데 그걸 노출했죠. 그리고 그걸 개선하고 변화해 가는 모습을 보면서, 나도 저렇게 하면 되겠다. 그래서 집단 구성원 간에 모델이 생깁니다. 그래서 동일시 현상이 일어나죠. 그래서 모방 행동을 하게 되는 그러한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 교시에서 모델링에서 제가 조금 언급하지 않았던 것을 다시 보충해서 언급을 해드립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관찰은 매우 중요하죠. 그래서 이제 8번 보편성에서 보면, 이 보편성은 무슨 뜻이냐면, 자신의 문제가 자신만이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비슷한 환경에서 그 어떤 문제를 가지고 있다, 이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인식하게 되죠. 그리고 이러한 것은 집단을 공통으로 집단을 하나로 묶는 어떤 그 매개체가 되는 거죠. 그래서 집단 구성원이, 참여자가 나만 저런 문제가 있는 줄 알았는데, 나는 노출하지 않았는데 자기 문제를 노출하는 그 사람의 이 말과 행동을 보고 그 변화되는 모습을 보면서, 나도 저런 환경에서 나와 같은 문제를 가지고 고민하며 고통받고 있구나, 그걸 깨닫는 거죠. 그래서 집단 구성원들은 하나로 이렇게 응집되는 그런 현상이 나타나는 것이죠. 그리고 뭐 수치감이나 무가참에 대한 느낌이 이제 감소되기 시작하죠. 그러면서 자존감이 증가되는 그런 현상이 나타납니다. 이걸 누가 지금 관찰하고 있나요? 집단 담당자가 집단 참여자들의 그 말과 행동을, 그리고 그들의 말과 행동으로 인해서 미쳐지는, 또 나타나는 결과, 그 영향력에 대해서 이제 관찰하게 돼요. 또 관찰자가 또 있죠. 집단 구성원끼리의 서로 생활하는 모습을 보면서 이제 학습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다른 사람이 이제 소중해져. 왜냐하면 나와 관계가 없는 사람으로 여겼던 사람들이 저 사람도 나와 같은 생각, 같은 감정을 가지고 살고 있구나. 그래서 그들이 이제 소중해지죠. 그리고 서로 의미 있는 존재로 부각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집단 상담자만 관찰을 하는 게 아니라 집단 구성원들, 참여자들도 서로 관찰을 통해서 가까이 나아가게 되죠. 그리고 서로 소중히 여기고 또 의미 있는 존재로 여기게 되는 그러한 현상이 나타납니다. 이것을
집단 상담자는 관찰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집단 구성원들이 서로 학습하고 경험하게 되는 그런 과정이 되죠. 이렇게 되면 이제 집단원 간에 서로 수용, 왜냐하면 이해하게 돼요, 서로. 왜냐, 나 같은 문제를 저들도 갖고 있구나.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내가 싫어하는 그것을 가지고 고민하고 있는 모습을 보는 거죠. 이제 역으로 말하면 내가 노출을 안 해요, 내 약점을. 내가 싫어하는 그것 때문에 고통을 받고 있는데 다른 사람도 이제 그런 행동을 하면 화가 나죠. 그런데 이런 경지를 벗어나서 내 문제로 내가 고민하고 스트레스 받는데 나만이 아니라 또 다른 사람이 있다고 생각이 여겨지면 수용감이 생기죠. 수용. 다른 사람도 저렇게 살아가고 있구나. 이해하고 그것을 용납하고 수용하는 단계까지 가는 겁니다. 그래서 서로 지지자가 되고 또 그러한 사람들의 그 행동과 말이 이제 간접적으로 학습이 되는 거죠. 경험하게 되는 그러한 그 효과가 나타나는 거죠. 이것을 가리켜서 무슨 학습? 모방 학습이죠. 모방. 그래서 저절로 이 모방 학습이 이루어지는 거죠. 모방 학습이. 그래서 보편성이라 한 것을 제가 구체적으로 지금까지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러함에도 이해를 못 하신다. 그럼 피드백할 방법이 없어요. 혼자 조용히 책을 읽어보세요. 책에 있는 것도 있고 책에 없는 것도 내가 말한 것도 있어요. 그래서 책을 그러나 읽어보시면 이제 보충이 되고, 그래도 좀 그렇다 그러면 그냥 반복 학습해요. 그냥 동영상을 계속 들으셔요. 잠자기 전까지 반복 학습을 하시면 보편성은 이런 것들을 의미하는구나. 어디에서요? 상담 집단 안에서 말하는 보편성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9번째, 제가 잘 설명을 하고 있나요? 굉장히 진도 지금 천천히 나가는 거예요. 그냥 음직력, 책임감, 모험시도, 새로운 행동과 기술의 실험이 있는데 대충 이렇게 음직력은 이거고 보편성은 이거고 이렇게 설명하고 지나가면 이제 책을 읽는 거와 똑같죠. 근데 그 의미를 우리가 좀 생각하면서 구체화시키기에는 좀 어려워서 제가 지금 천천히 아주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담 집단에서 나타나는 치유 요인 중에 이 12가지를 지금 낱낱이 제가 설명을 드리고 있으니까 반복해서 들으시면 될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응집력, 9번째 응집력이 있죠. 이 응집력은 집단에 대한 매력이에요. 예를 들면 집단 참여자가 참여한 이유는 뭐예요? 뭔가 매력이 있으니까죠. 여러분, 매력이 있어야 사람이 접근해요. 다가오고. 능력이 아니라 매력이라고 그랬어요. 매력. 여러분, 매력 있는 인상을 갖고 있어야 돼요. 매력 있는 생각, 매력에 끌리는 그런 어떤 언어 표현, 행동, 이런 것들을 이제 하게 되면 여러분은 주목받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집단은 이제 사람은 아니지만 사람에게 관심의 대상이 되고 어떤 메리트가 있어야 끌리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는 매력 그러는데 그래도 메리트나 매력이 앞자가 서로 다른 말인데 영어와 한글인데 같은 매네요. 아무튼 매력이 있어야 돼요. 끌리는 게 있어야 돼요. 그 다음에 참여 동기 수준. 참여 동기의 수준이에요. 매력은. 그러니까 매력이 높으면, 매력의 수준이 높으면 참여 동기도 높아가는 거죠. 동기도. 매력이 없으면 참여 동기 수준이 낮죠. 그래서 매력이 있는 그런 집단을 여러분이 준비해야 참여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많아지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조화를 위한 노력. 조화는 뭐예요? 조화. 화음이죠. 음악도 화음이죠.
불협화음도 화음이죠. 이게 조화를 위한 노력을 해야 돼요. 집단을 조화롭게 이렇게 구성하지 않고 집단의 프로그램도 이 조화를 이루지 못하면 매력이 없는 거죠. 관심이 없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이 집단의 응집력이 생기는 이유는 상호작용을 통한 그 영향력이 이 응집력을 촉진하느냐 그렇지 못하느냐를 결정하게 됩니다. 또 그 집단 프로그램에 대한 상담 집단에서 참여함으로 인해서 변화와 성장을 경험하지 않으면, 만족하지 않으면 응집력이 없는 거죠. 그래서 맨 처음 첫 회기 때 이런 응집력을 가져올 수 있도록 해야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활발한 그 의사소통, 활발하게 대화를 많이 할 수 있도록 일부러 뭐예요? 그 주제를, 과제, 그 어떤 주제를 주고 그 주제 안에서 대화하고 또 논의하고 어떤 과제를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의사소통을 통해서 결정하게 하죠. 예를 들면 이제 그 수양관 같은 데 가면 이 밭이 있어요. 밭이 있어. 근데 밭갈이를 아직 안 해. 근데 타이밍이 딱 밭갈이하게 생겼어요. 그래서 이제 콩을 심으라고 그러면 이제 콩밭에 콩 심는 거죠. 그러면 이제 1차적으로 직담 상담자가 못하면 농부를 불러서 설명을 쫙 해줘요. 그 다음에 그 밭을 어떻게 서로 협력해서 협동해서 이제 그 밭갈이는 물론이고 심어야 되겠죠. 콩 심으면 콩 나고 밭 심으면 밭 나는데 아무튼 그 농사를 짓게 했어요. 근데 설명만 해줬지 관리 감독은 안 해요. 자기들끼리 알아서 해야 돼요. 그러니까 집단 상담자와 농부는 이제 그 범위만 딱 정해줘요. 그 다음에 어느 팀이 먼저 끝내는지 이제 그런 건 다 이제 체크하겠죠. 이제 그런 과제도 줘요. 그러면 의사소통을 통해서 빨리 끝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잘 했는지가 중요하죠. 그래서 그러한 것도 과제를 내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자연이 있고 그런 데는 어떤 집단이 함께 어울려서 할 수 있는 일들이 많아요. 그 다음에 이제 서로 집단끼리 어떻게 해야 돼요? 이제 15명이면 15명이 이제 3개조로 나누면 5명이시죠. 그러면 이제 설거지 조를 이제 선택하는데 어떻게 해야 돼요? 15명이 다 참여하는 그 가위바위보가 있고 게임을 해서 그 진 팀이 하게 하는 게 있고 뭐 다양하죠. 뭐 제기차기도 할 수 있는 거고 윷놀이를 할 수도 있는 거고 이겨야만 안 돼요. 왜냐하면 설거지 안 하려면 이제 그런 게 있죠. 그 다음에 5명끼리 또 뭐 해야 돼요? 방 청소하는 자기들끼리 그 게임을 줘요. 시간을 줘서 그래서 그 성격 다 드러나죠. 게임하다 보면 이런 이제 놀이 문화를 통해서 집단 상담자는 그 집단원 개개인을 이제 순회하면서 관찰할 필요가 있죠. 그 적정한 시기에 이제 개입하고 이런 게임하다 싸울 때도 있어요. 뭐 별의별 일이 다 나타나요. 이제 그런 어떤 그 소통이 중요해요. 말로도 중요하지만 어떤 과제 안에서 과제 수행에서 서로 소통하는 그러한 것들도 중요하죠. 이런 것들을 활발하게 해야 돼요. 자, 집단 상담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사람이 싸우는 사람이 발생했다. 그 사고 안 해요. 그건 일상생활에서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상처를 입혔다. 이건 큰일 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규칙을 정하고 통제하는 거예요. 처음부터. 이제 말다툼을 했다. 또 이제 고성이 왔다 갔다 했다. 뭐 이런 건 괜찮죠. 근데 그것을 어떻게 싸웠지만 화해하기 전에 뭐예요? 서로 자신의 단점이지 약점이잖아요. 화를 냈으니까. 그걸 시인하고 인정하게 하고 화해하는 데까지 나가는 거죠. 그럼 더 친해져요. 둘이서. 이제 그런 걸 우리는 볼 수 있어요. 그런 경험을 하게 되면 그런 것들이 이제 어떤 두려움의 대상의 사건이 아니라 일반사라는 거죠.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고 어떻게 그들이 해결해 가면서 본래의 모습으로 정상화하는 그 과정도 학습과 경험이죠. 그런 것들도 우리가 집중적으로
좀 다룰 필요가 있죠. 그 다음에 이제 서로 친밀하고 또 협조적인, 그러니까 친밀한 관계를 형성하게 하고 협동심을 가지고 서로 돕고 생활하게 하는 거죠. 그 다음에 만족감을 갖게 하죠. 만족감을 갖게 하는 거. 그래서 자기를 개방하고 그 다음에 그 피드백을 하게 하고 그 다음에 지금 여기에서 그 상호작용이 이루어지는 거죠. 집단 구성원 간에 그 활동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위험을 서로 감수하고 그 다음에 갈등을 표출하고 또 해결해 가는 것, 이런 것을 통해서 응징력을 오히려 강화시키는 거죠. 그래서 갈등이 표출되면 싸울 수 있어요. 그러나 그걸 해결해야죠. 그런 문제들. 그 다음에 뭐 이제 수용, 지지, 그 다음에 온정, 따뜻함, 돌봄, 매력, 결속력, 의존도가 높아지죠. 서로 구성원 간에. 그 다음에 경험을 같이 공유하는 거. 이 경험이 공유되면 헤어지는데 막 우는 사람도 있죠. 서로. 싸웠던 사람은 더 울어요. 헤어질 때 보면. 근데 그런 일들이 이 응집력 속에 그런 특성들이 나타나는 거죠. 이런 것들을 잘 살피면서 집단 상담자는 관찰을 통해서 그 응집력이 어떤 특성을 나타내는지를 구체화시키고 파악을 해야 됩니다. 이제 그러한 것들을 우리가 좀 살펴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그 응집력은 집단이 이게 응집된다는 건 굉장히 좋은 거죠. 응집력에서 우리는 그 집단의 활성화하는 그러한 그 에너지라는 사실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10번째 책임감이 있어요. 책임감. 이 책임감은 그 자기가 어떤 일을 선택을 했으면 그 선택한 결과에 대해서 책임을 질 줄 알아야죠. 인정하고 수용해야 되죠. 그게 중요한 거죠. 그래서 자신의 행동에 대해서 어떤 선택에 대해서 책임을 질 수 있도록 해야 돼요. 책임감을 고취시켜야 돼요. 집단 생활에서 이 책임감은 중요합니다. 예를 들면 아침에 일어났는데 자기 그 이불을 개지 않고 치우지 않아요. 다른 사람 하게 둬. 그것도 관찰해야 돼요. 왜냐하면 안 해요. 딴 사람 할 때까지 기다려요. 그런데 좀 배려심이 많은 사람은 자기 거 하면서 이렇게 해서 이제 그 장롱 속에 넣는 걸 봐요. 이 모든 그 자기가 한 그 실천 결과는 책임이 수반된다는 걸 고쳐야 돼요. 그 사람 안 고쳐주면 안 돼요. 어떻게 해야 돼요? 아주 그 철면피 있어요. 전혀 행동을 안 고쳐. 발도 안 있어요. 냄새는 양말만 벗고씩. 이게 수칙이 중요해요. 단체 생활에서는 그날 어떻게 해야 돼요? 씻고 자야 되는데 발도 씻고 양말도 빨아서 뭐 해야 돼요? 말리게 해야 돼요. 그리고 손발 다 씻었는지 조사해야 돼요. 뭐 해야 돼요? 밤에 돌아다녀야 돼요. 규칙적인 생활. 그 다음 또 있어요. 여러분 제가 가나안 농군학교 그 한번 참여해 보신 분은 알 거예요. 옛날 이야기를 들었던지. 거기는 처음에 이 치약도 안 줬어요. 소금으로 닦게 하고 소금도 조금 주고. 치약도 많이 쓰면 막 혼나요. 조금 짜가지고 해야 돼요. 그 전략정신 그것도 길러요. 가나안 농군학교에서 그것도 이제 집단 그 체험 현장이죠. 삶의 체험 현장인데 그 가나안 농군학교에 들어가서 근검, 전략, 그 열심히 협동심, 노력, 뭐 이런 이제 농부로서의 그 갖춰야 될 어떤 그 기본적인 정신 자세, 그 다음에 농업 기술, 그 다음에 공동체 생활을 통해서 질서 있는 생활, 뭐 이런 걸 다 경험하게 하고 거기 이제 출소시키는 거죠. 근데 그것도 이제 그 집단, 상담 집단 중에 하나였어요. 그 다음에 여러분 저 대천덕 신부 성공회, 영국 성공회 대천덕 신부가 쓴 책이 있어요. 산골짜기에서 온 편지 제 1편, 2편, 3편을 읽으시면
대천적 신부가 오래전에 쓴 책인데 지금 현대인들이 읽을 만한 가치 있는 책이에요. 그때 당시에는 글쎄 이런 게 우리에게 올까 필요할까 그랬는데 지금 도래했어요 이미. 그래서 여러분 이제 제가 책명을 알려드려요. 산골짜기에서 온 편지, 대천적 신부. 저 강원도 주소를 제가 모르는데 예수원이라는 곳이 있어요. 거기도 가나온 농군학교 못지않게 합숙생활해요. 그리고 밥은 일해야 밥을 줘요. 그러니까 그 농사 짓는 거예요. 심지어 밭을 갈든 마당을 쓸든 일을 해야 돼요. 그래야 밥을 줘요. 근데 그런 공동체 생활을 경험할 수 있는 그런 장소도 있어요. 예수원이에요. 대천덕 신부. 그러면 누구예요? 영국 사람이겠죠. 그분이 이제 한국말도 잘해요. 그러면서 예수원이라는 그 공동체를 운영하는데 기프츠 공동체라고 있어요. 과거에 그와 유사하게 이제 변형된 모습으로 운영하고 있어요. 거기도 이제 상담 집단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집단 상담을 접하려면 과거에 어릴 때부터 교회 생활을 열심히 하신 분들은 이미 집단 상담의 달인이 돼 있다고 볼 수 있어요. 그때는 그게 집단 상담인지 몰랐는데 이제 그게 응용하면 여러분이 상담 집단으로서의 효과가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인지하게 될 겁니다. 혹시 이제 이 강의 듣는 분 중에 사모님이 계실 수도 있겠네요, 교회. 그럼 제가 한 말이 아마 공감을 하실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경험했던 모든 프로그램의 그 경험들은 상담 집단에 대해서 그 설명할 수 있는 그 예화들이 많이 있죠. 별의별 일 많아요. 그래서 아무튼 그 지도자가 있어야 돼요. 지도자가 없으면 어떤 사고가 일어날지 몰라요. 그래서 이 집단 상담에 대한 교육을 받고 교육자가 돼서 학생의 그 수련을 인도하면 사고 예방을 미리 할 수 있는데 그걸 안 한 거예요. 그래서 그 자유행동하다가 수영하다가 이제 그 사망 사고까지 발생하는 불행한 일이 있는데 그거는 이제 미리 교육을 받아야 돼요. 그리고 개인 행동을 철저하게 못하도록 아주 제식 훈련도 하고 철저히 해야 돼요. 관리 감독하지 않으면 위험성이 굉장히 많습니다. 제가 얘기를 좀 다른 방향으로 갔는데 이 책임감 때문에 책임감. 그래서 자신의 모든 행동은 누가 책임지느냐? 다른 사람이 책임져 주지 않아요. 본인이에요. 그 아이도 본인이 그 결정한 개인 행동 때문에 그런 결과가 나타났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책임은 누가 져요? 이제 관리자가 지는 거죠. 그래서 그런 문제가 심각해지죠. 그래서 미리 주지시켜주고 교육을 시키고 그런 집단 그 프로그램을 진행하려면 안전사고, 장소가 중요하다 그랬죠. 안전성, 그들을 보호하는 거, 이거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물이 없는 곳, 있어도 계곡 정도, 물 발목 흐르는 곳, 그 다음에 위험한 그 지형이 없는 곳, 그리고 다수가 생활하기에 이렇게 조용한 곳. 이 도심이 가까우면 또 안 돼요. 적당히 이렇게 떨어진 거리, 걸어서 뭐 도심지에 나갈 수 없는 거리, 뭐 그런 다양한 것들을 이렇게 미리 이렇게 답사해서 결정하는 것도 이제 중요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이런 그 집단 생활에서 에너지, 힘이 되는 건 뭐냐면 어떤 근력이나 뭐 권력이 아니에요. 진짜 그 집단 생활에서 책임감 있게 행동하는 그 에너지 힘은 어디냐? 어떤 그 자발성이 있어요, 스스로. 그 다음에 창의성, 그 다음에 용기, 강점, 이게 힘인 거죠. 그 다음에 협동성, 협력하는 거, 참여성, 여기에 있는 거죠. 이게 힘이에요. 이 힘은 뭐냐면 타인에 의해서 주어지는 게 아니라 자기 삶을 자기 스스로 주도적으로 그 주도적인 행동, 생각을 할 수 있는 힘이에요, 힘. 이건 뭐냐면 능력이죠, 능력. 그러니까 주도적인 생각과 행동을 할 수 있는 데 필요한 능력이
바로 뭐냐? 힘이라는 거죠. 책임감이라는 거죠. 그래서 자기 삶에 대한 책임은 누구한테 있어요? 자기한테 있죠. 그래서 자발적이고 긍정적이고 창의적이고 협조적이고 용기가 있고, 용기면 당당함이죠. 당당함. 이런 것들이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정직하면요, 자기 자신 속이지 않으면 당당해요. 그리고 감출 것도 없어요. 다 털어놓아 버려요. 그게 당당함이죠. 뭔가 감추면 눈빛부터 이상해요. 표정부터. 숨김없이 오픈마인드고 또 그렇게 행동하고 노출시키는 그런 용기가 필요해요. 이게 힘이라는 거죠. 이런 사람이 자기 주도적인 삶을 이제 실천할 수 있는 것입니다. 벌써 25분 지났네. 26분인데, 그 다음에 모험 시도, 그 집단의 핵심이죠. 모험을 하는데, 모험 시도라는 것은 자신의 약점을 기꺼이 공개하는 것, 그다음 인정하는 것, 이게 모험심이죠. 자기에게 부메랑이 돼서 돌아올 건 두려워하지 않는 거죠. 변화를 위해서는 노출시키는 거예요, 행동을. 그래서 주도적인 삶을 살기 위해서 그냥 노출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변화를 시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과거의 그 익숙한 생각과 행동을 포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새로운 행동을 시도하는 거죠. 그래서 집단은 실험실이에요. 어떤 사람이냐, 어떤 사람의 실험실이냐, 과거에 그 익숙해진 생각과 행동을 버리고 익숙하지 않는 새로운 생각과 행동을 펼칠 수 있는, 실험할 수 있는 장소가 바로 상담 집단이에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에게 용기를 주고 이제 기회를 주는 거죠. 거기에는 사회성을 증진시키는 거, 그 다음에 정서성, 감정 조절 능력을 강화하는 그런 기회를 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바로 집단의 그 상담 집단의 이제 목적이 되어야 되죠. 궁극적인. 그 다음에 새로운 행동과 기술의 실험장이 돼야 되는 거죠. 그래서 12번까지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학자들이 한 말, 다른 임상가들이 주장한 집단의 치유 요인을 얄롬, 코틀러, 제이콥스가 했는데 책에 요약이 잘 돼 있어요.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3교시 제2강 집단의 치유력, 어떤 힘이 작용하고 있는가 살펴봤습니다. 여러분 코로나19 예방수칙 잘 지킬 수 있고 건강한 모습으로 여러분 다시 뵙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